자, 신정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제가 조금 차가 안 막혀서 빨리 왔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대화 나누시는데, 아들이 있으면, 딸이 3명이 있으면 아들을 3명을 얻는 거구나, 이런 것도 배웠어요. 네, 좋은 얘기들 많이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희 딸하고 같이 본사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본사의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나이도 굉장히 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본사에 근무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올해 3월 달부터 근무를 했대요. 네, 이제 저희 팀에도 애터미 본사에 지원을 하신 굉장한 인재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애터미 본사의 최종 합격에서 조금 밀렸대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아니 그런 인재도 합격이 안 됐는데 어떤 분이 합격이 되나 싶어서 아니 어떻게 합격을 하셨어요? 이랬는데 뭐 본인의 스펙은 얘기를 안 하는데 엄마 때문에 애터미를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애터미 박한결 회장님 강의를 듣는 과정 중에 자기가 어깨 너머로 듣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듣게 되고 야 이런 회사라면 지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오빠가 월스트리트에 있대요. 오, 대박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오빠한테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 이랬더니 야, 이 회사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 삼성보다도 내가 봤을 땐 더 괜찮아. 이렇게 오빠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애터미 회사에 지원해야 되겠다고 지원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결국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야, 삼성보다도 내 개인적으로는 더 나으니까 들어가라고 했다라는 얘기에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단한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같이 뿌듯하지 않으세요? 나만 뿌듯한가 보네. 네. 사실은 예전에 아이들한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저희보다 좀 윗 선배들이나 저희 세대들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나 저희보다 조금 낮은 세대한테는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판사나 검사가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어린 세대한테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고요. 조금 더 어린 아이들한테는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근데 최근에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또 애텀이라고 한다. 아니요. 유명 유튜버가 되고 싶대요. 그런데요. 아이들은 유명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유명 유튜버들이 애터미를 알아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대박 아닌가요? 네, 또 나만 대박인가 보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고3과 재수생을 가르치는 수학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았어요. 수입이 뭐 여자 머리치고 너무 괜찮은 수입이고 또 고3과 재수생이면 청년들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역군들을 내가 가르친다? 이런 자부심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 직업이 진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직업이 괜찮은 직업이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님이 추석 때 화장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는 몰랐는데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큰엄마가 추석 때 화장품을 4세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장롱 안에 넣어놓더래요. 그래서 야 저거 식구들한테 줄 선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한참 일이 진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나 이거 팔려고 가져왔다고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제가 안 사려고 하는 다른 형님들한테도 아우 그냥 사세요. 식구가 뭘 했다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뭘 느꼈냐면 실은 화장품 한 세트를
형님한테 받기 전에 며칠 전에 새 거를 사놨어요. 그리고 뜯어서 하루 이틀 썼는데도 새 화장품을 사라고 하니까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사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오를 때는 학부형들이 진짜 몇백만 원짜리 고가의 화장품을 저한테 사주기도 했었고, 제가 사서 쓸 때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 얼굴 까맣잖아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썼는데도 안 하얘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시장에서 싼 거 사서 썼었어요. 하나에 뭐 15,000원 이 정도? 10,000원짜리도 싸서 써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10,000원짜리서부터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까지 되는 그런 화장품을 여러 개를 써봤는데 그냥 뭐 화장품이네 이랬거든요. 근데 애터미 걸 쓰고 나서 제가 느낀 느낌은 야, 이거 뭐지? 되게 촉촉하다. 이것만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이 오니까 이거는 계속 사서 써야 되겠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소비자가 화장품을 꾸준하게 주문하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아,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후속 관리 하실 거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 표정들이 너무 좋으시네.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잘생긴 남자들이 많아요? 행복합니다. 네. 그런데, 아니, 이맹호 본부장님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너무 촉촉하니까 안 써야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썼더니 후속 관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후속 관리를 하면서 다른 것도 먹어봐, 세미나 가보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면, 아니 먹는 음식만 잘 먹으면 되지 굳이 뭐하러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챙겨 먹지?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콧물 흘리고 재채기하고 많이 그런 비염 증상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그거에 되게 좋아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해모임을 전달하셨고, 해모임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아무 뭐 자각 증상도 없었고 뭐가 달라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4개월 정도 먹고 나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안 피곤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새벽에 끝났어요. 뭐 새벽 2시, 3시. 그러면 잠을 늦게 잤고 일어나는 시간도 늦었고 일어날 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었는데요. 해모임을 4개월 정도 먹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빨딱빨딱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솔직히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일어날 때 안 피곤하니까 이거 뭐지?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지. 꾸준히 먹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주위에서 야, 너 이제 재채기 안 하는 것 같다? 그때 제가 알았잖아요. 어머, 그렇게 콧물 흘리고 재채기 하던 내가 안 하는 거를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거 진짜 좋은 거네? 이런 생각만 했는데 계속 스폰서가 세미나 가자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받는 과외 선생님이면 애터미로 금방 들어보고 싶고 막 애터미 하고 싶은 생각이 금방 들을까요? 안 들더라고요. 아니 자꾸 나한테 세미나 가자고 하면 나 화장품도 안 쓰고 해모임도 안 먹을 거예요. 막 제가 구박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얘기 안 한다고. 그래놓고 돌아서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내가 내 제품을 쓰면서 10개월 만에 수당을 한번 받았습니다. 저는요 20대 때부터 운전하고 20대 초반부터 다녀서 알뜰한 스타일이어서 SK만 갔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OK 캐시백 카드가 있었고요. 그걸 모으잖아요. 그리고 기름 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OK 캐시백 카드로 기름을 53,000원어치나 넣었잖아요. 여러분 저 뿌듯하죠. 아우 애가 참 괜찮아. 그런데 그거 모으는데 5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이 애터미에서 다단계는 싫어 하지만 내가 좋았던 화장품 해모임만 먹으면서 10개월 만에 수당이 한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이 다단계인데? 안 좋은 건데? 내가 먹는 걸로만 이렇게 수당이 들어오면 나는 기름 한 번 넘는데 5년이 걸렸는데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었어요. 근데 일은 안 할 거다. 근데 이제 제가 수당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스폰서가 계속 가자고 하는 얘기에 한 번은 들어주고 그냥 못한다고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보러 가게 됐습니다. 아마 수당을 안 받았으면 거기도 안 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꾸준하게 드시게 하고 쓰시게 해서 꼭 수당을 한 번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분의 마음이 열리고 머리가 좀 열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세미나를 듣고 다 듣고 나서 왠지 안 하면 손해일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 세미나를 듣고 힘이 불끈 솟아가지고 나 이거 할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막 이랬을까요? 아니, 안 하면 손해겠다라는 마음은 들었지만 제가 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진 않았어요. 제가 그때 제 주제를 너무 잘 알았거든요. 저는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파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뭘 사라고 하는 얘기는 내 입에서 나오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얘기를 저 사람한테 하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내지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부담을 상당히 많이 받겠다? 내가 부담 주는 일 하는 거 싫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박수 쳐주시는 분들은 빨리 임페리얼 가실 거예요. 네, 좋아요. 네. 저는요, 어제도 본사에서 촬영을 하면서 저의 성공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파트너들이 뭘 잘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잘했던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저 잘하는 건 딸하고 저하고 웃는 거. 근데 꼭 웃는 것도 맹구처럼 웃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는데요. 뭘 잘했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잘했던 게 있더라고요. 안 그만둔 거. 아니, 진짜 안 그만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처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일을 되게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얼굴만 보고 신정이면 고생 하나도 안 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요, 저도 거절 엄청 당했습니다. 거절당하면서 한 번도 거절당하는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나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 할게요, 안 할게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 1년 정도는 내가 내 가슴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몰라요. 내가 미친년이지 이걸 왜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돈도 안 되고 욕도 얻어먹고 막 진짜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요, 제가 저를 쓰다듬습니다. 신정이 너 너무 잘했어. 이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 너무 잘했어라고 칭찬할 날이 반드시 와요. 안 그만두면. 그런데 이제 저도 꾸준하게 일을 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이제 어떤 강의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오늘도 별로 안 되는 날이고요. 내일도 거절당하는 일이고 모레는 더럽게 욕먹는 날이고요. 어쩌다가 한 달에 한두 번은 주문도 들어오고 한두 번은 막 포인트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의 일을 찾아보니까 안 되는 날, 안 되는 날, 안 되는 날, 더럽게 안 되는 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루 좀 잘 되는 날, 이런 날들이 모이니까 한 3년 6개월 만에 제가 리더스 클럽이 됐고요. 5년 6개월이 되니까 로얄 리더스 클럽이 되더라고요. 여기 사실은 코로나 힘든 상황에서도 그만두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공자들의 그 하루하루가 잘 되는 날들이 모여서 된 게 아닙니다. 잘 되는 날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저는 안 되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안 되는 날들 중에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안 그만두고 여기까지 온 게 전 그냥 그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가서 누구한테 거절당할 수도 있고요. 오늘도 파트너한테 되지도 않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오늘도 스폰서가 혹시 내 생각에 갑질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 견디고 나면 어느 순간 형제 라인에서도 아우 내가 이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실은 이맹호 본부장님 너무 친절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라인에서도 여러 번 강의도 해주셔서 해드려야 되지만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계속 몇 번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 이제 엄상영 총장님까지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니 와야 된다 막 이러니까 제가 무릎 꿇고 받았잖아요. 아우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실은 오늘 저희 라인에서요. ACC, BCC 그거 해가지고 제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딱 이 시간이. 그런데 제가 안 됩니다. 제가 몇 번을 미뤘기 때문에
안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이번에는 여기 갈 테니까 스폰서님이 잘 정리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왔어요. 잘 왔죠? 네. 박수. 네. 네,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 앉아 계신 것만 해도 너무 잘하셨지만 안 그만두고 안 되는 날들의 연속이 모이면 무조건 잘 되는 날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그렇게 비교하지 말래요. 저희 딸이 예전에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래서 비교라고 하더라고요. 남들보다 너무 잘 되는 것 같으면 괜히 교만해질 수도 있고 남들보다 안 되는 것 같으면 괜히 비참해질 수도 있다고. 그런데요, 저도 사실은 비교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다른 일을 하면서는요, 제가 못났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하면서는 나만 초대를 못해요. 아니, 남들은 왜 이렇게 초대도 잘해요? 참 비교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세미나장에 한 분을 모시고 갔는데요. 다음 주에 저한테 인사를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한 분 모시고 갔는데, 아니, 요즘 일이 그렇게 잘 된다며? 대박이라며?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아, 진짜 남의 떡은 다 커 보이는구나. 나도 이제 오늘부터 비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비교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랑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어떤 분은 1년 만에 국장이 됐어요. 근데 저는요. 1년이 지났는데도 나 혼자 다니고 있는 거예요.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어머, 환장하겠더라고요. 비교 안 해야지 하면서도 비교가 되면서 그분을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주긴 했어요. 근데 온전하게 내 마음 통째로 다 진짜 진정을 담아서 축하하는 건 아니었어요. 축하는 하는데 내 속으로는 아우 좋겠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참 여기서는 할 수 없고 육두문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지금 남들보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남들보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위로해 드릴게요. 저도 1년 동안 저 혼자 다니고 저랑 같이 했던 분은 국장님이 됐지만 제가 리더스는 먼저 왔어요. 그리고 로얄 리더스도 먼저 왔어요. 제가 어제 본사 일정상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요. 집에 되게 늦게 도착했는데 밤 12시에 어떤 총장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총장님이 야, 내가 진짜 엄청 승승장구해가지고 난 진짜 임페리얼 엄청 빨리 갈 줄 알았거든. 근데 확실히 빨리 가는 게 끝까지 빨리 가는 게 아니네. 나 지금 몇 년간 정체다. 한 3년간은 그렇게 부지런히 해가지고 내가 3, 4년 만에 총장이 왔는데도 이렇게 정체인 걸 보면 지금 안 되는 사람이 끝까지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잘 되는 사람이 계속 빨리 가는 게 아니네. 반드시 걸림돌이 있거나 정체가 있는 일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견뎌야 되는 일이 맞는 거네 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안 되고 있는 파트너들한테 응원해 주자 이런 얘기를 같이 했어요. 지금 잘 되시는 분은 그냥 정체하지 말고 그냥 빨리 가요. 그런데 지금 혹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언제까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져지는 거고요. 그게 다져지면 지금 잘 되는 어떤 누구보다도 빨리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을 가지고 기분 좋게 일단은 저는요. 애터미 하시는 분들의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가 전부다. 예전에 이성현 박사님이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속안에 흐르는 기저에 흐르는 그 정신이 태도가 전부다였어요. Attitude is everything.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말로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내가 한다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50대 아줌마인데도 미쳐서 자기는 한 달에 5천을 벌겠대요. 누구나 한 달에 5억을 벌겠대요. 우리 애터미에서 한 달에 5억 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미치니까 5억을 번다고 하지 뭐. 그런데 똑같은 50대 아줌마인데도 아니 왠지 저 사람은 될 것 같은데 나는 200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분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나도 있을 거 다 있어요.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잖아요. 아니, 남들이 있는 거 다 있는데, 남들 하는데 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먼저 존중하는 마음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엄청 잘생긴 김주환 사장님,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엄청 이쁘신 유선열? 나 세상에, 이게 눈 안 좋은 거 밝히면 안 되는데. 유선열 사장님, 너무 이뻐요. 그런데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분들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저처럼 시커먼 사람도 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나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이거 오프라인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줌으로 하고 있지만요. 지금 저한테 소리는 안 들리지만 한번 할 수 있어! 하고 시작해 볼까요? 나 할 수 있어!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자기에게 이렇게 자꾸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잖아요. 그럼 돼요. 제가 그런 걸 겪었는데 예전에 제가 1년이 됐어도 돈 안 됐어요. 솔직히 50만 원에서 70만 원. 근데 1년 2개월쯤 됐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신정임 사장님 요즘 한 200 되세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밖에 나가서 200 된다고 얘기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못하지. 저 못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큰 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200 안 받으실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받긴 받아야죠. 그랬더니 그럼 오늘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래요. 200 된다고 얘기하래요. 아니 스폰서가 시키는데 환장하겠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 저 보세요. 저 200이죠. 얼른 닫아버렸어요. 저 200이죠. 얼른 닫아버렸어요. 저 200이죠. 맨날 이러고 다녔는데요. 200이긴 200이었어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니었어. 내 스폰서 조만순 사장님들이 이 이름 볼까봐 겁이 나가지고 얼른 닫아버렸어요. 200이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니니까요. 어머, 나하고 내 양심하고 엄청 싸우더라고요. 내 양심은 너 200 안 되면서 왜 200 된다고 뻥쳐. 그러니까 나는 빌미를 찾는 거지. 아니 나도 하기 싫은데 스폰서가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지 뭐. 나랑 내 양심이랑 싸우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저 200이죠? 이렇게 말하고 얼른 닫을 때마다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환장하겠더라고요. 200을 벌어야 되니까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막 밤낮 없이 12시가 어딨어요. 12시에 집에 들어오면 빨리 퇴근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다녔더니 어머 기적 같은 일이 1년 2개월 동안에 50만 원, 70만 원 되던 사람이 1년 5개월 만에 20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200이죠. 제 이름 신정임. 왜 덮어요? 이걸 안 덮지. 끝까지 보여주고 있지. 여러분, 제가 그걸 그때 알았다니까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 맞네. 내가 된다고 말하니까 되네. 여기 계신 분들요. 남들이 미쳤다 그러거나 말거나 남들이 나 먹여 살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식구를 먹여 살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되네, 된다 하세요. 꼭 뻥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200 될 거예요, 200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왜 저러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믿어져요. 아니 제 파트너 중에 어떤 분이 석세스 딱 듣고 오더니 그때는 오프라인이었잖아요. 가서 듣고 오더니 갑자기 남편한테 여보 내가 3년 뒤에 벤츠 사줄게 이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 또라이 왜 저러지? 저런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열정 안 떨어지고 그 다음 달에도 석세스 갔다 와가지고 여보 내가 2년 11개월 지난 다음에 벤츠 사줄게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눈이 파르르 떨리더래요. 그러더니 또 3개월 뒤에 내가 여보 2년 10개월 만에 벤츠 사줄게 그랬더니 그땐 가만히 있더래요. 속으로 아마 진짜 벤츠 사줄라나? 이게 생각이 바뀌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한참 일을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되니까 슬럼프가 왔어요. 그러면서 센터 출근할 때 왠지 출근하기 싫어서 신발끈을 계속 묶고 있으니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 벤츠 사주겠나? 이러더래요. 있잖아요. 처음에는 나를 또라이로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러면서 기대를 하면서요. 이젠 진짜 해주겠네라는 확신이 상대방이 들게
내가 행동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말도 해야 되고요. 내가 내 자신을 믿어야 되고요. 그걸 행동으로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 생각, 내 마음에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믿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건 아무 생각하지 말고요. 난 애터미에서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믿으세요. 5천만 원이 기적 같은 일이고 나는 안 될 것 같으면 작게 시작하세요. 200만 원부터. 근데 나는 200 가지고 너무 작아. 난 그냥 1억부터 시작할 거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 중에. 아니 그럼 1억부터 시작하세요. 남이 뭐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 남 눈치 엄청 많이 보고요. 남이 뭐라 할까 이런 거 생각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나만 그 생각했지 그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어요. 세상에 나는 있잖아요. 10달 동안 배가 불러 죽겠어서 막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갑자기 한 번 보고 벌써 10달 지났어? 날달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마음을 바꾸세요. 난 할 수 있어? 모든 걸 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거나 제가 하는 하루에 말하는 것 중에 부정의 언어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자꾸 긍정을 바꾸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뭐 난 잘생겼어. 난 이뻐질 거야. 난 그냥 날씬해질 거야. 슬림바디 니네만 1등 하냐? 나도 해보자. 막 이러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될까?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뭘 끝까지 해내본 적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막 학원 끊어놓고 안 가고 헬스클럽 끊어놓고 한 3일 가고 말고 3개월 끊어놓고 하루 가고 말고 이랬던 사람인데요. 내가 애터미에서 안 그만둔 게 너무 잘하고 끈기 있게 버텼더니 성공자가 됐잖아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까짓거 해보지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 다 되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스스로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보세요. 근데요. 저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거에서 하나가 성공이 되니까 할 수 있겠지 뭐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볼 때 너는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는 될 것 같아.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 모든 건 상대방이 나를 규정시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이더그 임페리얼님이 하셨던 얘기에 상당히 되게 맞다 이렇게 느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뺏기지 마세요. 애터미 사업할 때요. 하자고 스폰서가 꼬드기긴 했지만 진짜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한 건 스폰서가 아니었어요. 나였어요. 나. 그런데 왜 누구 때문에 그만두고 누가 반대해서 그만두고 누가 거절해서 그만둬요. 아니 내가 하려고 했으면 내가 직접 애터미는 아니어서 안 할래. 진짜 제품 좋은 줄 알았는데 거지 같은 제품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할 수도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딴 사람 때문에 내 꿈을 뺏기지 마세요. 내 소중한 가족의 꿈까지도 뺏기지 마세요.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는 있잖아요. 아니 오프라인 때도 막 혼자 열받아서 얘기하는데 온라인 때도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있잖아요. 막 열이 올라가지고 혼내키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저 혼자 열정 올라서 그러는 게 어떠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작년 7월서부터 온라인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다들 잘하는데요. 이라인은 유난히 얼굴 표정도 좋고 좋아. 아니 오늘 아침에 기분 되게 좋은 게요. 앞에 잘생긴 남자들이 너무 많이 보여. 좋습니다. 아니 우리 라인도 좀 잘생긴 남자들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분수 아줌마가 그냥 힘 얻으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마음가짐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가져야 되고요. 지금은 센터 출근을 많은 분들이 못하지만 예전에 센터 출근 한참 했을 때 저희 센터에 뒤에 붙어 있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네 덕이고 내 탓이다 이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네 탓이고 내 덕이라고 생각했지 그건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애터미 하는 분들의 거의 90%가 잘 되면 내가 잘한 거야. 누가 도와준 게 아니야. 난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나 혼자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안 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스폰서 탓이고 형제 라인 탓이고 왜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은 강의를 그렇게 오래 한대?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이렇게 탓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당신 덕입니다. 아니 뭐 당신이라고 하기 싫으면 네 덕이라고 부르세요 그냥. 그런데 진짜로 내가 감사함을 표현하고 내가 감사함을 전달하잖아요. 고마움을 전달하면 그게 진짜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오늘 감사할 거리들을 자꾸 생각해서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한테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거 말고 진짜로 뭐가 고마웠지? 뭐가 감사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 참 고마웠었어요. 그때 참 감사했었어요. 이런 마음 전달한다면 감사의 인사 받으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 더러울까요? 좋죠. 여러분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해보면서 이제 애터미 사업하면서 오래 하는 일 아니에요. 짧게 가져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당신 덕이에요. 진짜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이 조직이 진짜 감사와 고마움이 흐르는 이 조직이 된다면 어떤 조직보다도 더 빠르게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덕이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내가 예전에는 나 혼자 하는 일을 했지만 지금은 혼자 하는 사업이지만 그룹 사업이에요. 인디비절? 이게 개인, 인디비절 팀워크 사업이라고 합니다. 내 개인이긴 하지만 개인이 혼자 하는 데서 버는 돈에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팀워크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그럼 팀워크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나를 따라오세요 파트너님 이게 아니고요. 먼저 내가 팀원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스폰서의 팀원이 돼서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배우고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나는 안 하면서 내 파트너들한테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팀원이 되라. 그리고 내가 먼저 배워라. 그리고 내 팀원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소통하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 파트너님 포인트 몇 포인트 올렸어요? 오늘 날짜로 넣지 말고 내일 날짜로 넣어주세요. 아니 파트너님 오늘 넣은 거 후레시아웃 되니까 취소시키고요. 내일 날짜로 넣어주세요. 이런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맨날 포인트 몇 포인트 이게 아니고요. 오늘은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짜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 내가 거봐 그래서 그렇지 라고 벌집을 발로 차지 마시고요. 아우 그랬어요? 아우 참 힘들었겠다. 아니 그녀는 사장님한테 왜 그랬대 막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위로해 주세요. 아무리 이 사장님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요 꼭 남편처럼 거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당신 그렇게 하면 나 같아도 싫어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네? 꼭 남편들이 그래 보면 아니 우리 남편 제외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우 그러셨어요. 아유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아무리 잘했더라도 그냥 좀 같이 호응 좀 해주고 맞장구 좀 쳐주세요. 인기 많은 남편이 되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여보 나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 503동 아줌마 꼴배기 싫어 죽겠어. 그러면 남편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맞아 내가 봐도 그 아줌마 꼭 그렇게 생겼더라. 아우 우리 여보한테 그 503동 아줌마 왜 그랬대? 막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와이프가요 반찬이 달라져요. 나 오늘 애터미 얘기하면서 사랑받는 남편 얘기까지 해주잖아요. 꼭 아니 내가 있잖아. 나는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당신이 잘못해서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그래야 되지만 스폰서도 내 파트너한테 아우 그랬어요. 참 힘드셨겠네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경험치가 있다면 나도 사실은 그랬는데 그때 그런 사람들이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응원해주고 한마음이 되면 사실은 마음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왠지 그 스폰서가 좋아지고 난 저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 줄 것 같고 그러면 이 안에 머물러 있고 싶고요. 팀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은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 제 파트너한테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자꾸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요. 결국은 나중에 그분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걸 시간이 가면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소통을 하되 자꾸 이상한 사업적으로 막 그렇게 놓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1000포인트를 받아와도 잘했어 라고 해주고요. 한 포인트도 못 받았어도 오늘 가서 움직이는 것만 해도 잘했다고. 아이 저는 맨날 포인트 받았게요. 저도 막 한 3일씩 포인트 못 받은 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럴 때 그게 잘 안 되면 내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라는 입장 바꿔보기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스폰서들한테 들었을 텐데요. 이상하게 내 스폰서가 하는 얘기는 잘 안 들려. 그 남의 라인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나도 그랬잖아요. 내 스폰서한테 아니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해줬어요? 진짜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 있었네. 그랬더니 내 스폰서가 가슴을 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그거 몇 번이나 얘기해줬는지 아냐? 그러니까 나도 그랬는데 그래도 형제라인 스폰서의 얘기가 잘 들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꾸되 내 스폰서를 존중해야 되는 거는 꼭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상하게 저 위에 있는 총장님이 말 한마디 해주면 그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너무 좋아. 근데 맨날 도와주는 내 직대 스폰서는 왜 이렇게 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직대 파트너가 나한테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제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 내 직대 스폰서예요. 오늘 여러분 어차피 저랑 이 시간 같잖아요. 내 오늘 직대 스폰서 못 만나면 그냥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요. 전화하기 쑥스러우면 그냥 카톡방에 그 빨간 큰 하트 이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하나 날려줘요. 그러면요 그 스폰서가 알 거예요. 아니 인연이 왜 오늘 갑자기 지랄이지 이렇다가도 아 그래도 네가 나한테 고마운 게 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반드시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꾸 무언가를 표현하는 거를 어른 때부터 막았었잖아요. 어른들이 애 때부터. 그래서 표현력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솔직히 표현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표현하면서 스폰서님 감사해요. 파트너님 감사해요. 뭐 형제라인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감사해요 한다면 일은요 저절로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 산하에서도 카톡방 분위기가 좋은 팀은 너무 일이 잘 돼요. 그런데 아유 무슨 남자가 무슨 자꾸 사진을 찍으라 그래. 아니 나는 얼굴이 축축 처져가지고 나이가 나타나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올리세요.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이 오늘 뭐 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말하기 싫으면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날려줘요. 그러면 내가 말했을 때 이모티콘 날라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게 막 카톡방에서 활성화가 되잖아요. 이건요 분위기 사업이에요. 능력 사업이 아니에요. 능력 필요 없어도 돼요. 능력 없어도요 내가 노력하는 것만 보여줘도 파트너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팀의 분위기예요. 아니 분위기 좋아요. 아니 파트너를 며칠간 안 봤어. 근데 너무 보고 싶어. 그런 팀이 일 안 되겠어요? 스폰서를 며칠 안 봤어. 막 보고 싶어 죽겠어. 그런 팀이 일 안 되겠어요? 여러분 스폰서 며칠 안 됐을 때 본인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안 봐서 속 시원하다 하시나요? 그러면 조금 덜 될 수도 있어. 근데 왠지 안 보면 보고 싶어. 그러면요 그 팀은 잘 될 수밖에 없어. 혹시 오늘부터 조금 마음을 바꿔보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 어차피 5천만 원 갈 거잖아요. 어차피 1억 받을 거잖아요.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스폰서가 엄청 꼴보기 싫으면 그 사람한테 더 잘하고 그 사람한테 더 빨리 직급 도전을 시켜가지고 빨리 임페리얼까지 가라 그래요. 아니 그래야 꼴보기 싫은 사람 안 보죠. 안 그래요? 아니 빨리 돈 되면 그 사람 맨날 애터미 안에 있겠어요. 막 놀러 다니고 뭐하고 이럴 거잖아요.
아니 근데 꼴보기 싫은 스폰서라고 직급 가는데 같이 동참 안 해주고 그러면 20년 동안 봐야 돼요. 아니 왜 꼴보기 싫은 사람을 20년을 볼라 그래? 빨리빨리 직급 보내서 상한선 가서 안 보게 해야지. 그거 안 그래요? 아니 여기는 꼴보기 싫은 사람 한 명도 없나 보네. 아니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그래요. 아니 뭘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을 식구처럼 오래 볼라 그래. 빨리빨리 보내고 안 봐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잖아요. 직급 도전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좋은 스폰서면 당연하게 하지 말라 그래도 우러나와서 잘하겠지. 근데 내가 꼴보기 싫은 스폰서면 더 보내주세요. 제가 같이 유지할게요. 제가 도전할게요.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그 사람 빨리 직급하잖아요. 그 결국은 사실은 나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직급 보내면서 아우 여태까지 애터미 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밖에 가서 많이 노세요. 이제 안 떨어지게 제가 잘할게요. 그러면 안 봐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분위기 자체가요. 그 꼴보기 싫었던 스폰서도 좋아지고 나를 왠지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그 스폰서도 어머 제가 웬일이야. 나 직급 가는데 지가 먼저 나서서 난리네. 어머 왠지 오늘따라 이뻐 보인다. 막 그러면서요. 나중에는 그 스폰서 눈에서 그냥 하트가 떨어져. 하트. 여러분 슬림바디 할 때만 하트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도 스폰서 눈에서 하트가 떨어지게 이렇게 좀 모아봐요. 그러면 일은 자동적으로 잘 되고요. 아, 일하는 것 좀 카톡방에 찍어서 올려요. 나 일 안 된다고 어머 이렇게 왜 이렇게 설치고 난리야 그러지 마시고요. 이모티콘 자꾸 보내주면 나한테도 사람이 찾아와. 그러면 나도 올리고 막 이러면서 팀 방의 분위기가 완전 좋아지면서요. 요즘은 센터에서 만나서 할 수 있다 하자 우린 잘할 수 있다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톡방이라도 그냥 내 방처럼 내 센터처럼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온라인 센터 내 카톡방 얼마나 좋아요. 서로 응원하고 힘내세요 하면서 나 지금 해모임 차 한잔 하고 있는데 같이 한 잔 드실래요? 난 이 차를 누구에게 드리고 싶어요.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좋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다가 보면 스폰서들, 파트너들 바쁘잖아요. 요 사람한테는 이모티콘을 올려줄 때가 있어. 그다음 막 3시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그냥 올려주고 싶은데도 놓쳐버리고 못 올려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저번에 올려줬던 그 사람한테 하필이면 올려줬네? 그럼 전화 와. 스폰서님. 왜 내가 할 때는 안 올려주고 그 사람한테만 올려줘요? 아 제발 그러지 말고요. 그냥 보는 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좋게 하면 여기는 그냥 최고의 팀이 돼요. 딴 거 솔직히 필요 없어요.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맹호 본부장님처럼 일어를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해. 한국말밖에 못하는데요. 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는 지금 본부장이 나온대요. 무슨 내가 뭐 따갈로그인지 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 없어도 애터미는 분위기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부터 웃고 다니세요. 분위기 좋아. 그러면서 남이 봤을 때 어머 저 팀 참 재미지네. 어떤 사람이요 저하고 저희 딸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되게 재미나게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왠지 여기서 일해보고 싶대요. 예전에 다른 데서 했었대. 그런데 그만뒀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와요. 10년 전에 애터미를 했는데 나는 그년하고 싸워서 열받아서 그만뒀대요. 아니 근데 그년은 그게 별로 인성도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안 그만두고 하더래. 그래가지고 7년 뒤에 뭐가 됐대.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열받아서 나도 다시 해야 되겠대. 근데 그년 밑엔 가기 싫대. 그러면서 막 찾아 헤매 다녀요. 그런데 왠지 재밌게 하는 팀에 가서 하고 싶대요. 근데 막 이게 싸돌아다니는 거 보면 왠지 저 팀이 재미있을 것 같아.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 연락 올걸요? 그러니까 막 왠지 재미지게 하고요. 우리 팀이 왠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 보면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특별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할 수 있어. 분위기 좋게 만들다 보면 아니 거울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먼저 웃어요? 내가 웃으니까 지도 웃는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 파트너 보고 여러분 스폰서 보고 그냥 한번 어색한 미소라도 씩 지어보세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나한테
또 같이 어색하게 이러겠죠. 그러다가 그게 어색함이 여러 번이 되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안 보면 보고 싶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분위기 최고의 팀이 되게 만들겠다 이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애터미 사업 이렇게 하면 성공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해요. 저 아니고 딴 사람한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뭐 굳이 제가 오늘 그런 말 안 해도 되고요. 저는 진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파트너 너도 할 수 있다. 아니 있잖아요. 스폰서가 파트너를 끝까지 마음에서 안 내려놓잖아요. 그럼 그 파트너는 성공해요. 그 사람이 못났든 잘났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우 저 사람은 이렇게 지각하지 말라 그래도 맨날 하네. 이거 하라 그래도 맨날 약속 안 지키네. 아유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너는 그냥 놓고 가겠다. 이러면 그 파트너는 성공 못해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든 지랄을 하든 그래도 내가 너를 내 업본가 보다. 전생에 네가 나한테 잘했나 보다. 그러고 끝까지 안 놓고 가잖아요. 그만 성공하더라고. 여러분 사람 한 명 구해보세요. 네? 그러면요. 여러분이 잘 돼요. 근데 사람 한 명 구하면 그 한 명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식구들까지 다 구하는 거예요. 아니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데 우리 애터미 하는 개인이 그렇게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파트너 뭐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너 끝까지 잡고 갈 거니까 따라와. 오늘 지각했어도 내일은 지각하지 말고 그래도 내일 또 지각해. 그래도 요럴러들에도 또 내려가지고 아 그래 내가 너 끝까지 잡고 간다. 너 성공시킨다 막 그 사람한테 대놓고도 하세요. 너는 내가 포기 안 하면 무조건 성공해. 네가 포기해도 내가 포기 안 하면 넌 성공해. 그러니까 그냥 따라만 와. 막 이렇게 해요. 속 안에 용기 없어도 내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파트너는 왠지 나 따라가면 될 것 같으니까 맨날 지각만 하다가 아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정신 차리는 파트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생각이고 모든 거는 분위기고요. 남 탓하지 말고 네 덕이라고 하고 내 탓이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고요. 오늘 특히 직대 스폰서한테는 더 큰 하트 날리시고요. 그 다음에 총장님한테도 고맙다고 하시고 본부장님한테도 고맙다고 하신다면 진짜로 이 일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의 분위기가 내일은 달라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트 날리기 아셨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주는 것도 너무 기쁨이 크더라고요. 제가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린 지가 6년이 됐잖아요. 저는 7일 날, 22일 날, 그 다음에 마지막 화요일 날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이상을 드리고 있거든요. 통장에 돈 들어올 때마다 하트가 날라와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엄마가요. 그렇게 막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자식을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엄마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밤 12시에 전화가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야, 너 진짜 건강해야 된다. 우리 딸 건강해야 된다. 엄마 나 열심히 잘 살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잘 먹고 있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우리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네가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고마웠어요. 그래도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애텀이 아니었으면 그때 과외를 했을 때 돈 1,000만 원을 벌었어도 부모님한테 용돈 다른 사람보다 몇십만 원 더 주면서 난 잘하고 있는 딸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애터미를 만나서 박한길 회장님을 강의를 들으면서 부모님에게는 용돈 드리는 거 아니고 생활비 드리는 거라고 저도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계속 도전하고 하면서 이걸 내가 해내야지 그랬더니 지금 코로나 시기에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돈 나올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자식들이 겨우 몇 분 용돈 드리지 않으면 힘든 분이세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기에 제 동생들은 힘들어요. 줄 수 있는 게 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만일에 애터미를 안 했다면 그거 못 드렸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됐을까?
얼굴이 안 보이는데. 아이, 근데 이 내 동생들이 지 힘들으면서 언니가, 누나가 10년을 하면서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는데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애터미에서 부자가 될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구나. 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10년을 하면서 생활비를 드리는데도 동생들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맹호 본부장님이 저희 부모님 얘기하셨잖아요. 7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딸하고 손녀딸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나와서 애터미 사업을 조금 하셨다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B형 간염 보균자셨는데 그게 갑자기 급성으로 발달이 돼가지고 한 달 만에 20kg가 빠지면서 저희가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암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수술도 안 되고 항암 치료로만 가능하대요. 다른 거 하나도 드시면 안 된다고, 병원에서 드리는 약만 드셔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 아빠가 해모임을 조금 드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 그렇게 잘 듣더라고요. 제 얘기 안 듣고 해모임을 안 드셨어요. 근데 항암 치료하는 과정 중에 1차에 한 3주 이상을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고열이 올라오니까 눈동자가 뿌얘지면서 왠지 이게 눈이 안 맑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고생을 하면서 2차 때는 스스로 아빠가 느끼시면서 안 되겠다, 해모임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해모임을 드시기 시작하는데 1차 때는 3주간을 고생을 하시더니 별로 고생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3차, 4차 잘 이겨내고 보다 보니까 암덩어리가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했는데도요, 이걸 혹시나 싶어서 항암 치료를 몇 번 더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다 채우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수치가 너무 좋게 나와서요, 굳이 8번 안 해도 되겠어요, 4번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미 4번 다 끝났고요.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여전히 수치가 좋아서 몇 개월마다 한 번씩만 오시면 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상 없으면 그냥 완치입니다. 간암 말기인 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터미 좀 하셨던 게 있어가지고 자꾸 소비자들한테 연락 오나 봐요. 그러면서 나 누구 소비자 뭐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해모임만 드시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저희는 지금 애터미로, 해모임으로, 또 암이 낫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가 그 덕을 되게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6개짜리 하나 있잖아요, 그걸 거의 매일 하나 정도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한 박스에 10일이잖아요. 아니, 로얄 마스터가 그 정도 못 해드리겠어요? 얼마든지 그냥 팍팍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애터미에서 내 부모님의 건강까지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만만 두지 마시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현장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가족을 책임질 수 있고요, 가족에게 무언가 해주시는 대단한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나 할 수 있어, 그런 사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액션이라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지금 두 번째 화면 보고 있거든요. 완전 애터미에서 임페리얼 가실 분들만 모아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되는 일입니다. 본인이 손만 놓지 않으면, 스폰서라는 사람이 파트너를 꽉 붙잡고만 있으면 나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경제력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해낼 수 있는 대단한 일을 알아먹으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임페리얼 되실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